볼티모어 포르쉐 딜러 비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결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비트코인으로 포르쉐를 살 수 있다? 재밌죠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이건 사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저는 솔직히 1월 24일 때 제가 이때 많이 통수를 당했었는데 이때 차트를 많이 생각나게 연상케 하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밑에까지 저는 보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았고 이 친구가 여기 부근까지 떨어지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로 차트를 패러렐을 새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로서의 차트는 이 친구가 여기서 지금 멈추는 것보다는 사실상 여기 부근을 올려서 일단 이 중간 미들선까지는 올릴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45 부근에서 반등을 쳐서 445에서 448 부근에서 눌림 자리를 보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는 차트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내일도 브리핑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금일 브리핑은 거기까지 일단 보고 있고요. 445에서 448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가 오늘의 일단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 시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방송하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 저녁 9시부터 1시까지 방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컨디션을 유지해서 문제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PT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부터 전달드리겠습니다. 볼티모어 포르쉐 딜러 비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결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공식 트위터에 볼티모어시에 위치한 포르쉐 딜러 포르쉐 토슨이 자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비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통해서 포르쉐 구매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답니다. 재밌죠 이게. 진짜 비트코인으로 포르쉐를 살 수 있다? 어마무시한 거죠 이건 사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에요. 에이프코인인데 바이낸스에서 이제 회복을 좀 했고요. 아더사이드 랜드 경매 루머에 영향이 좀 있었다 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프코인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한 것도 있는데 사실상 비트가 좀 많이 오르면서 가능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비전 3차 랜드 세일이 완판이 되었어요. NFT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디비전 네트워크에서 이제 세 번째 랜드 세일은 미국 온라인 쇼핑몰 쇼피파이에서 진행이 되었었던 거고요. 모든 게 완판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량 살상무기 등 개발 자금 위에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돈 세탁을 차단하겠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좀 밝혔다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제 조 바이든이 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사실상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트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비트 시장 자체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점점 줄을 것이고 이번 연도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호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주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지자체 최초 부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윤곽 이러면 내년에 이제 실거래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저번에 이제 부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이제 사업 범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만든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공표가 나면 이제 그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뜻도 저스틴 비버가 NFT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뜻도가 이제 NFT에 관심을 가졌다. 사실 이건 엄청난 호재거든요. NFT 입장에서는. 왜냐면 뜻도가 관심을 가졌다는 건 어마무시한 거거든 사실. 그만큼 NFT 시장은 이미 우리 옆에 많이 다가와 있다. 자, 바이낸스가 이제 약 180만 BNB를 소각을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빗업계 최초 수수료 혁신,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돌려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코빗이 지금 진짜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신한은행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처가 조금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카카오가 이번에 거래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가 이제 코빗이랑 연동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코빗에서 만약에 카카오와 이제 연동이 된다. 그럼 너무 좋은데, 그죠? 자, 아발란체 기반의 이제 유동성 채굴이 시작된다 라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바에서 메인넷 3주 후에 출시된다. 코스모스와 이더리움 생태계 연결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플로우 기반의 NFT 판매량이 전년 동기비 78%가량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 폴리곤 등 영지식 증명 기술 경합대회 개최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개미 투자자가 비트코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고래 투자자의 매수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의 중심으로 반발 매수로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시장 자체가 어차피 바닥을 치고 전 세계적으로 휘청해도 사람들은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고 어딘가에 투자할 곳이 필요해집니다. 주식은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아직 비트코인에 확실하게 법안이 만들어진 게 없죠. 털어먹기 좋은 것을 따져본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가장 가능성이 있겠죠. 개미 투자자들이 모인다는 건 정말 큰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샌드박스가 4억 달러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고요. 샌드박스가 계속적인 호재가 지금 다시 또 나오고 있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거 믿고 견딥시다. 샌드박스입니다, 여러분. 그죠? 잭도시가 ETH 기반 프로젝트 관심이 없다. 트위터 공동 창업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의 수많은 실패 포인트가 많다라면서 이제 비난을 했던 건데, 항상 뭘 하든 비판하는 사람은 꼭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 비판하는 게 있다고 한들 모두가 예스를 외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도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나스닥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을 고려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채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 설립자가 트러스트 프로젝트 공식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후 문제 해결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체인링크 랩스가 공동으로 발각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크나 하이브리드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오라클 등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자, IMF 가상자산도 전통 자산처럼 자본 통제 받아야 된다. 가상자산이 공식적으로 금융자산이나 외화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각국 정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자본 흐름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규제를 수정하고 검토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이용자는 믹서, 탈중화, 덱, 프라이버시 코인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 신원 확인 절차를 회피할 수도 있다. 그래서 IMF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대규모의 루블라 이전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IMF가 가상자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보면 IMF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상자산 자체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다는 거죠. 이더리움 두 번째 병합 테스트 오는 토요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4월 11일 테스트가 있었다는 거고요. 블룸버그, 테라가 만든 권도형 전세계 암호화폐 거물이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테라와 루나의 개발업체인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업한 권도형 최고 경영자 CEO가 암호화폐의 시장이 거물이 됐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의 1대1 달러 페그를 유지하기 위해 달러 채권이나 어음 등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USD는 준비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한다. 가치가 변동하는 암호화폐 루나와의 관계를 통해 달러 페그를 유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